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훈풍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양시장 빨간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름세가 이어졌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고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증시 수급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지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갭상승에서 출발한 뒤에 오름세를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장중에 2,537선까지 터치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0.7%가량 오르면서 2,53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갭상승 출발 후에 장중에 840선을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현재 구간 840 인근에서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개인만 이번 주 내내 나 홀로 매도하고 있고요. 7,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단기적인 성향의 매수세는 들어오지만 연기금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개인만 던집니다. 84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고요. 외국인 2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380억 원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이 반도체와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밤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강세 움직임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집계가 되는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 두 종목이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반도체 재료 부품주의 ISC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가져갑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대장주까지도 오늘 수급이 강하게 이어지면서 3%대 강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기 위한 인프라 재건과 관련된 MOU를 다음 주에 체결할 가능성이 부각받으면서 건설기계 관련주들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섰었고요. 데모도 25%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 입성한 신규 새내기 두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에 입성한 뒤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CU박스는 공모가보다 4.5%가량 높게 책정이 됐고 모니터 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의 2배로 시작을 알렸는데요. 차익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두 자릿대 약세 흐름이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시간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다뤄보는 리그 핫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보는 리그 출전 종목과 히든 종목 시간까지 이어질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빅리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웨이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유쌤. 네. 이번 주는 그래도 시장이 좀 괜찮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G7을 앞두고 지금 네. 생각보다 오늘 반등이 좀 나오면서 반도체 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슈 종목으로 반도체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G7에서 좀 강도가 높지 않은 그 정도의 흐름에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 여부가 조금 내용이 나와야 될 텐데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뭐 미국, 일본과 그리고 유럽연합이 그래도 미국의 언급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강도 높은 수출 금지에 대한 내용은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미리 선반영이 좀 되면서 오늘 일부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크게 좀 부정적인 내용만 아니라면은 다음 주에 추가적인 좀 상승 랠리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가 향후에 계속 더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오늘의 탑픽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로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쭉 함께 하시면은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제 상승의 랠리를 시작을 알리는 것인지 오늘도 리그 핫이슈 시간과 함께 리그 출전 종목 시간을 통해서 히든 종목까지 공개가 되는데요. 반도체 관련 좀 어떤 종목이 나올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알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장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화된 신중동봄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바레인과 카타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맞물려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인 이들 나라의 고위 관료가 잇따라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으로 퍼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수주 소식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일머니의 힘이 참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굵직굵직한 수주 소식을 들려왔었는데 이제는 이 중동의 붐이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까지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난해부터 수주 소식, 굵직굵직한 뭐 개발 소식 같은 해외와 관련된 수주를 보면은 대부분 중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네, 예.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도 중동 관련 이런 수주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아무래도 네. 지금 중동 쪽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은 지금 오일머니가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다 그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원유 가격,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오일머니에 대한 축적이 상당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지금 과거 뭐 2015년, 16년도 대비해서 유가가 지금 가격이 더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해서 중동이 상당히 수혜를 좀 봤을 것으로 보여지고 뭐 러우 사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크게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면서 지금 오일머니 상당히 축적돼 있는 부분들을 이제 소비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 부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최근에 중동발 이제 향이 상당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원유, 가스 이후에 신성장 동력이 지금 필요한 중동과 미중 패권 전쟁과 맞물린 대중 수출 급감으로 해서 신시장 개척이 절실한 우리나라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1일에 카타르의 에너지 장관 그리고 다음 달 15일에는 카타르의 통상 산업장관이 한국에 좀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우리가 중단기적으로 충분히 좋은 또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지금 LNG 운반선 수주와 그리고 그린 수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등이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액화 천연가스 바로 LNG 관련해서 운반선이 상당히 지금 수주가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전에도 어느 정도 예정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한
대형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서 이제 13일에 열린 한국과 바레인 장관 회담에서는 5,67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57억 원 정도의 계약이 추진액을 달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더 클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여기에서 특히 이제 뭐 스마트팜 그리고 보건의료 그리고 신사업 분야에서 대거 계약을 이제 따냈었는데 에너지 그리고 인프라 등 전통적인 중동과의 협력 분야가 신사업 쪽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관련주들이 아마 추가적인 또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뭐 카타르 에너지 장관하고 뭐 통상 산업장관의 이딴 방안으로 인해서 카타르에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올해 이제 카타르의 국영 기업인 카타르 에너지에서 올해 6척에서 12척의 초대형 LNG 운반선 발주를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뭐 이제 LNG 생산량이 7,700톤인데 25년까지 1억 1,000만 톤을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선박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우리 국내 기업들의 높은 또 기술력, LNG선에 대한 기술력과 최근에 LNG선 가격이 상당히 고점을 이어가면서 지금 올해 기준에서 보시면은 2억 5,400만 달러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3,380억 원인데 한 대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가적으로 수주가 이어진다면은 대형 또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아무래도 이번 방안에서 LNG 관련된 선박들 수주가 상당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31일 날에 에너지 장관이 방한을 하고 그리고 다음 달 15일에 통상산업 장관이 방한하는데 이렇게 카타르의 고위 관료가 방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관련된 MOU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LNG라던가 에너지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 종목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좀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카타르가 지금 LNG 생산량을 2025년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아무래도 LNG 선 관련 이제 선박들 우리가 또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 대형 수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6에서 12척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대형 수주가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을 한번 또 정리를 했는데 자, 첫 번째로 바로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탑핏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 15% 정도 이상이 아마 상승률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먼저 A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삼호중공업의 종속 이제 회사 지주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연결 영업이익으로 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 면에서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올해 큰 폭의 이제 흑자 전환이 또 예상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현대 삼호중공업의 지분이 95.69%로 확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 실적에 더 크게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22년도 조선사 수주 잔고 대비해서 전체 비중의 50%를 달성하면서 1위를 굳건히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 꾸준하게 대차 거래 상환이 또 이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해양 플랜트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사이에 또 수주가 또 예상이 되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올해 수주액 기준에서 목표가 157.4억 달러였는데 현재 기준에서 보시면은 97억 9억 달러로 지금 퍼센트 기준에서는 62.2%를 달성하면서 벌써 지금 상당히 반절을 넘어갔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올해 아무래도 예상치를 넘는 수주 목표를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서프라이즈급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HD 한국조선해양을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 관련해서 체크를 좀 해드리면은 자, 먼저 이 종목 신용 물량이 상당히 좀 적죠. 신용 물량이 0.43%인데
상당히 적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뭐 PBR 기준에서는 0.66%인데 상당히 낮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평가의 또 흐름으로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실적 기준에서 간단하게 또 체크를 하면은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당히 매출액과 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또 증가하면서 흑자에서 적자 전환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2024년도와 2025년도에 큰 폭으로 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또 컨센서스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실적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추세 상승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뭐 차트상에서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가격 기준에서는 뭐 93,300원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세가 또 밀릴 가능성은 상당히 조금 제한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지수의 영향만 받지 않는다면 추세가 아직까지는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거래량 기준에서는 30에서 40만 주 거래량만 한번 더 수반된다면 추가적인 탄력 더 이어지고 제가 이전에 탑픽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전략도 잡아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지켜본다면은 그래도 뭐 96,000원, 95,000원에서 96,000원까지는 한번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탑픽 종목으로 그때 공략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두 번째 가격까지 95,000원에서 96,000원까지도 한번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T한국 조선해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를 63%가량 달성했고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96,000원까지 열어두고 있다라고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 체크해 볼까요? 네, 이번에도 제가 예전에 조선주 말씀드리면서 대우조선해양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먼저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가 상당히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LNG선 세척에 대한 리세일 지표를 뛰어넘는 기록적인 가격을 또 경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LNG선이 대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리세일 계약이 연내 이제 체결이 되면은 이번에 뭐 체결이 된다면은 손익 계산서에 이제 반영될 수 있는 LNG선 세척의 매출액은 뭐 2023년 매출 뭐 가이던스를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자, 뭐 한국 대우조선해양도 올해 뭐 수주액을 좀 보시면은 올해 목표는 뭐 69.8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10.6억 달러를 좀 달성을 해서 퍼센트 기준에서는 뭐 15.2% 정도를 달성했는데 여기에 이제 카타르에 관련해서 수주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더 단기간으로 수주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호재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자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은 특별하게 뭐 기술적 관련해서는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74%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품절주로 볼 수 있고 주가가 좀 움직인다면은 강하게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신용 물량도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적죠. 0.57%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적 부분에서도 앞에 종목과 좀 동일하죠. 그래서 올해 충분히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고 뭐 내후년까지 추가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상에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에 이제 한화하고 어느 정도 이제 MOU 체결을 하면서 실망감에 조금 호재가 이제 출회가 되면서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지금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5,000원 정도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거래량 기준에서는 1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된다면 충분히 고점을 3만 원대 고점을 넘기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나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가격대가 의미 있는 가격대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대응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다음 종목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드릴 텐데 바로 삼성중공업인데 대형 뭐 3사 중에 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종목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올해 수주 목표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1년 기준에서 올해 95억 달러로 목표를 잡았는데 현재 25억 달러 정도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퍼센트 기준에서는 뭐 26.3%를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20년도 조건부 이제 수주했던 모잠비크 물량 8척도 하반기에 발주가 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수주액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수주가 진행된다면은 당연히 또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올해 상당히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가 화면 기준에서 기술적 분석 기준에서는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신용 물량도 1% 이하기 때문에 앞에 종목과 동일하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PBR도 1%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고 실적 면에서도 앞에 종목들과 동일하게 과거에 적자가 이어졌지만 올해 흑자 전환을 하면서 꾸준하게 2025년까지 실적과 매출액 증가하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상에서도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오늘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오늘 지금 가격 기준에서는 뭐 5,660원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이 아무래도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온다면은 반등도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 기준에서 보신다면은 뭐 1,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된다면은 추가적으로 4월 28일에 고점을 넘기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세 종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부터 삼성중공업까지 세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카타르 이제 고위 관직들이 오게 된다면 이에 따른 좀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저희 실시간으로 속보가 떴거나 했을 때도 전문가님께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어디에 올려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네. 함께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 아래 보시면은 QR코드가 있는데 여기 카메라를 여셔가지고 네. 갖다 대시면은 이제 링크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 여기 위에 보이시죠? 바로 샵 372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유쌤을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또 링크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고 제가 최근에는 여러분들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목 상담을 해드리진 않지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전략과 함께 모멘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중요 내용들을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기 때문에 물려서 힘드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상담 신청하시면은 제가 또 확인을 해서 오늘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주말 동안 푹 쉬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포인트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 열려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이렇게 대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문자 상담 번호는요. 샵 3772번입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면 다양한 투자 포인트라던가 인사이트 정리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리그 핫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주요 종목을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프닝 때 좀 힌트를 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을 소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유쌤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 탑픽 종목은 제가 전일 어제 미리 좀 뽑아놓는데 네. 사실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재 이렇게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오늘 너무 막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장비 기준에서는 원익 IPS를 준비했는데 장 초반에 너무 상승세를 보여서 소재로 바꾸면서 바로 동진 세미캠을 선정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동진 세미캠이 더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오늘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 종목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으로 탑픽으로 선정을 했고 자 동진 세미캠 기준에서 또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은 1973년도 7월에 법인으로 설립이 되면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 레지스트 관련 전자재료 사업과 산업용 기초 소재인 발포제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국내에서는 최초이고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반도체용 포토 레지스트를 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3D 랜드 생산용 포토 레지스트는 세계 시장 35%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세계 1등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기 절연막은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 이 또한 세계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화학 및 마이크로 캡슐 발포제 또한 국내 최초 발포제 특허를 획득을 했고 여기에 국내 시장 점유율은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이상의 고객사에 납품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좀 신뢰하고 실적 부분에서도 상당히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 반도체 소재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볼 수 있고 디스플레이 쪽은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좀 하고 있다라고 내용을 체크를 했고 1분기 증권사의 예상 실적 대비해서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나왔는데 이거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분기에 40% 이상 전년 대비해서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10%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 올해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업황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요가 또 증가세를 보인다면은 충분히 이 종목 실적에 반영이 되고 주가 또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을 좀 체크를 했고 기술적 분석 기준에서 좀 보신다면은 단기간에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또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도 최근에 과세를 하면서 쌍끌이 매수세 오늘 좀 보이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신용 물량 기준에서는 3.26% 그리고 외국인의 비중은 7% 이 정도가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PER 9% 그리고 PBR은 2% 정도인데 이것도 상당히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적 기준에서는 올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내후년에 다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세를 좀 보일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컨센서스는 상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실적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차트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다면은 오늘 거래량이 좀 강하게 실리면서 14%의 반등을 좀 보였는데 오늘 기준에서 34,500원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분할 매수로 해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 기준에서는 44,000원에서 45,000원 사이 정도에서 일단 첫 번째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면은 대략적으로 31,000원 정도에서 31,000원에서 32,000원 사이가 추가 매수 구간으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손절가 기준에서는 3만 원에서 29,000원 이 사이를
이탈한다면은 뭐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간 다시 상승세가 이어진다. 그렇다면은 38,000원에서 39,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좀 참고를 해서 한번 동지세미캠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그 출전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매수가는 31,000원에서 34,000원 전후로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목표가는 3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리그 쟁탈전 시간까지 이어가 봤는데요.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을 보시면서 전문가님과 소통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시청자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으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그 쟁탈전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히든 종목 시간을 통해서 캔들을 보는 비법과 꿀팁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장인 만큼 여러분도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주말 동안에 캔들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유쌤과 함께 오늘 어떠한 캔들을 공부해 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어제와 오늘도 상승 지지가 되면서 상승세를 좀 지수가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아무래도 캔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죠. 그래서 어제 기준에서도 캔들이 나온 종목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도 히든 종목을 또 기준으로 해서 캔들 교육을 준비를 했고 자 방송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캔들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바로 캔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지수가 눌리는 구간 또는 종목이 눌리는 구간에서 외국인 또는 뭐 기관 그리고 세력에 의해서 캔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면은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종목을 바닥에서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캔들 교육을 좀 준비를 했는데 캔들 기준에서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뭐 망치형을 준비했는데 망치형은 캔들이 또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활용하기에는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음봉 망치형 그리고 오른쪽에는 양봉으로 된 망치형이 있는데 이렇게 캔들 기준에서 망치형은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가 중요한데 이렇게 고점에서 형성이 되면은 매도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캔들이고 그리고 아래 구간에서 바닥에서 형성이 되면은 망치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캔들 망치형은 이렇게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의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망치형 기준에서 과거에 보시면은 HMM 20년도 3월에 망치형이 발생하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2,200%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큰 상승률,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망치형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샛별형이죠, 여러분들. 샛별형도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많이 해드렸는데 왼쪽에 샛별형 그리고 오른쪽에 샛별 십자형. 이렇게 샛별형 기준에서는 가운데 캔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바로 가운데 캔들 몸통이 있고 샛별 십자형은 몸통이 없는 도지형 캔들인데 이렇게 두 번째 캔들의 기준에 따라서 샛별형 그리고 샛별 십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 보시면은 샛별형도 별이 3개죠.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캔들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에서 이런 캔들이 발생했다. 그렇다면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샛별형 기준에서 에코프로비엠은 19년도 12월에 샛별형이 발생하고 나서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2,505%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샛별형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대박 종목들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캔들이죠. 바로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 확인형인데, 상승 잉태형은 캔들이 두 개로 돼 있죠. 음봉과 양봉. 그리고 보시면은 상승 잉태 확인형은 세 개로 돼 있죠. 캔들 세 개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래 보시면 별이 두 개예요. 상승 잉태형은. 그래서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상승 잉태 확인형은 별이 세 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들 또는 차트에서 이런 바닥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온다.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코스모 신소재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기간이 여러분들 2020년 3월이에요. 코로나 때 지수의 바닥, 종목의 바닥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캔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바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발생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2,826%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승 잉태 확인형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오늘의 히든 종목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캔들이죠. 바로 상승 장악형 그리고 상승 장악 확인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신뢰도가 별이 세 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 동일하게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상관은 없죠. 그래서 상승 장악형이 캔들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이어지는 캔들에서 확인형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승 장악형에서 먼저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 장악형이 나오고 나서 상승 장악 확인형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신뢰도는 더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CC 스틸 기준에서 보시면은 TCC 스틸도 보시면은 20년도 3월에 코로나 때 바닥에서 캔들이 나왔죠. 바로 상승 장악형이 발생이 되면서 이런 때는 여러분들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올해까지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3,919%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바로 상승 장악형만 알고 있었어도 여러분들이 TCC 스틸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지수의 흐름에서 캔들이 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캔들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 그리고 오늘 또 히든 종목들 한번 함께 잡으실 분들, 이런 큰 수익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란톡방에 이제 시간이 방송이 끝나면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기 전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큰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 함께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기준에서는 샛별형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드릴 텐데, 자, 샛별형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샛별형 그리고 샛별 십자형은 동일하게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캔들들이 바닥에서 형성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고, 혹시라도 물려 계신 종목에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이 세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실전 투자에서 매수의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두 번째 캔들 기준에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몸통이 있으면은 샛별형, 그리고 몸통이 없으면 샛별 십자형. 그래서 캔들 두 개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다고 구분을 할 수 있다면은 바로 샛별 십자형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들 기준에서 바닥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온다. 그렇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은 샛별형이 어느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야 우리가 매수의 신호를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에코프로비엠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19년도 11월 26일부터 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 바로 샛별형 첫 번째 조건이죠.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 자, 이렇게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4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첫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기준 대형주 기준에서는 10%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 자,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을 체크를 해야겠죠. 접점까지 보시면은 12.41%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조건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충분히 음봉으로 발생이 됐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장대 음봉이다. 그렇다면 신뢰도는 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자, 네 번째 조건, 1거래일 캔들이 몸통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1거래일 캔들의 몸통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2거래일 캔들이 도지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샛별 십자형을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1거래일 캔들의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캔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3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의 몸통 절반을 돌파해야 된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음봉의 몸통 절반을 돌파하는 세 번째 캔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때 충분히 상승 추세를 기대할 수 있는 샛별 십자형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여러분들 매수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캔들이 바닥에서 발생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에코프로비엠 보시면은 19년도 12월 4일부터 해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2,505%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샛별 십자형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 잡을 수가 있겠죠.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교육 내용 너무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노랑톡방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자료도 다 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의 또 히든 종목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되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 오늘의 또 히든 종목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상승 장악 확인형 그 가운데서도 샛별 십자형에 대해서 교육을 들어봤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증시에서 샛별 십자형이 확인되는 종목은 어떠한 종목일까요?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저희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겠죠. 바로 이제 히든 종목의 힌트가 나가고 여러 또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이제 현재가 화면인데 우리 여기서 또 뭐 체크해볼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비중이 42%예요. 상당히 좀 높죠. 근데 이런 종목들 뭐 소형주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중대형주 기준에서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또 종목이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시가총액 뭐 기준에서는 9,345억 정도기 때문에 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함께 공략하기에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그 정도의 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용 기준에서 보시면은 1.67%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용 기준에서는 7에서 7%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좀 높다. 그렇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7% 아래다. 그렇다면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1%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PER 기준에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간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들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안 들어오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수급 개선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내용을 체크를 또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올해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죠.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영업이익이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감소를 하면서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만 그래도 24년도 내년과 내후년 보시면은 충분히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컨센서스가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했을 때 추가적으로 성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 총계를 좀 보시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한다면은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유보율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아래 추가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재무적으로 좋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여기에 이제 공매도 현황인데 최근에 단기간에 지금 공매도 상환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바닥을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또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매도 상환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히든 종목 일본 기준에서 차트인데 여러분들 첫 번째 기준 기억하십니까? 바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 자 눈으로 보기에도 여러분들 어때요? 충분히 3거래일 이상을 넘어서 20거래일 정도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첫 번째 조건에 충족이 된다라고 판단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바로 고점 대비해서 중소형주는 15%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되는데 자 이 종목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28.80%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면서 단기간의 하락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뢰도는 좀 더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이죠. 바로 음봉으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음봉으로 형성이 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꿀팁을 드린다면은 자 전거래일 캔들과 지금 캔들 보시면은 충분히 갭이 발생했죠. 이렇게 갭이 발생하면은 더 신뢰도는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이죠. 바로 첫 번째 음봉의 몸통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이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아래에서 발생이 되면서 이때 여러분들 음봉이든 양봉이든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마지막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조건도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음봉의 몸통 절반을 돌파하는 세 번째 캔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섯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때 매수의 신호를 볼 수 있는 바로 샛별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때는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조금 올랐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공략하기에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종목 지표상에서도 한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과거에 이렇게 지표상에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34%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고 다시 크로스가 나오면서 상승률이 23%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나오면서 20선을 돌파한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술적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기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그리고 오늘의 교육 자료 함께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바로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 유쌤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입장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식 빅리그 유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유쌤한테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또 한 주의 마무리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빅리그는 또 월요일장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